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교수 인터랙션의 이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까 낮에 회의 때 말할걸 하고 집에 와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는다던가, 발표 전날에 다음날 있을 발표를 떠올리면 더 긴장이 된다던가, 아니면 발표 중간에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향적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작가님의 작품만큼이나 주목받았던 게 바로 그분의 말하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강 작가 특유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말하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한강 작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성격도 훌륭한 말하기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3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 패턴인데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의 미팅 후에는 종종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내향적인 분들에게는 더욱 부자연스럽고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부담인데요.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완벽한 답변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즉시 대답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향형인 분들은 특히 깊이 있는 사고와 충분한 고민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자기 검열인데요. 내향적인 분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의견이 적절할까?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을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는 내향형의 특성인 깊이 있는 사고와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인데요. 그 결과 즉석에서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내향적인 분들의 말하기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내향적인 성격의 강점을 활용하면 더욱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준비의 힘을 믿으시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깊이 있는 사고력과 철저한 준비 능력입니다. 물론 외향적인 분들도 준비를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내향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연이나 발표를 앞둔 프레젠테이션 전날에 항상 발표 내용을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곤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용의 흐름도 체크하고 어색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죠. 실제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본 발표에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내향형 사람들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에너지 관리의 달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향형에게 에너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발표나 미팅이 있는 날에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마지막에 닥쳐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한 다음 전날에는 더욱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다음날 에너지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 직전 15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발표 직전은 모두에게 가장 떨리는 시간이지만 내향형인 분들에게는 특히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만큼은 마음을 가다듬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세 번째로는 발표 후에 재충전을 위한 여유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발표 전날 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것처럼 발표 이후에도 확실히 재충전을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 후에 스케줄을 비워두시거나 여유롭게 스케줄을 잡아서 확실하게 쉬어줌으로써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내향형이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발표나 미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소그룹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앞에서 연습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한 2명, 3명 정도 사람들 앞에서 꼭 연습해 보세요. 혼자서 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동반된 상황이고, 이는 실전에서 느낄 마음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표에서 덜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학생들에게 최소 3명의 동료 친구들과 스피치 클럽을 만들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발표를 들어주고 피드백을 나누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발전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응원도 되고 서로에게 객관적인 피드백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스피치 클럽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초 규칙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내향형 분들은 아마도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건데요. 이때는 질문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재언급하면서 시간을 살짝 벌어보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 해주신 질문은 다시 말하면 뭐뭐뭐에 대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언급을 하시면서 여러분 약간 시간을 버시면서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슬라이드에 부록으로 어펜딕스라고 하죠. 그 해당 자료를 미리 추가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것을 보면서 대답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력을 활용해 보세요. 회의 상황에서 말하기를 할 때 보통 본인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향적인 분들은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말하기에 꼭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땡땡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제 의견을 더해보자면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대1 대화로 전환해보세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꼭 말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회의 이후에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내향형 분들은 아마 1대1 대화에서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나 모임 후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한 사람씩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임 전후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대1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의 강점인 경청 능력과 분석적인 사고를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생산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말하기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내향성을 이해하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그룹을 활용하는 것 등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팁으로 알려드린 3초 규칙, 그리고 관찰력 활용하기, 그리고 1대1 대화로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 내향적 성격의 강점을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향형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와 경청 능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말하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